최근 일본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취업을 하기 위해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왜 젊은 인재들이 일본을 떠나는가라는 사설의 내용에 따르면 젊은 인재들이 일본을 떠나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평균 임금이 적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3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1990년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임금이 2%밖에 늘지 않았지만 소비세는 오히려 7%가 인상이 되어 단순하게 물가 상승률만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30년 전보다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든 셈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우 평균 임금이 92%가 상승하며 2015년을 기점으로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즉 6년 전부터 한국의 근로자들이 일본의 근로자들보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일본에 취업하는 한국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IT 업종의 고위직에 취직하여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여권 소지율은 2020년 4분기 기준 23% 수준으로 G7 국가 중 여권 소지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점에서 기간이 유효한 여권을 보유한 일본인은 약 2,998만 명으로 일본의 인구가 1억 2,686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전체 국민 5,170만 명 가운데 한국은 63%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인구수로 환산하면 3,262만 명으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의 여권 소지자 중 73%가 20에서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의 여권 소지율은 27% 즉 809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의 나라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는 나라라는 점이 여권 소지율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10대들의 여권 발급률은 무려 67.4%나 증가했으며 50에서 70대에서도 여권 발급률이 60% 안팎으로 증가한 점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의 젊은 세대의 여권 발급률이 높아진 이유는 미 취업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결국 해외를 경험하고 해외로의 취업을 준비한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헬리앤 파트너스의 세계 여권 파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위가 일본,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한국과 독일이 동일하게 3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권 파워란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한 국가의 수로 랭킹이 정해지는데요. 일본 193개국, 싱가포르 192개국, 한국 191개국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가장 센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국에선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 국경이 폐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이론상 193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75개국만 방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무비자 지수이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싱가포르는 192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지만 현재 70개국만 방문이 가능하며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여권 파워와 같은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101개국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여 사실상 여권 파워는 한국이 1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해외 기업의 아시아 인재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63%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27%로 싱가포르, 7%로 일본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선호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싱가포르는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타밀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일본이 무려 56%나 차이가 난다는 점은 좀 의아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과 일본의 교육 수준의 차이와 외국어 능력 평가 및 평균 IQ, 혁신 지수에서 한국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CNN 뉴스에서 한국에 대한 찬사를 쏟아낸 점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년 뒤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서울에 방문해 보면 될 것.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이 같은 국민성이 있기에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했는데요. 한국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며 혁신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현 모습은 여전히 1990년대 시스템에 머물러 있습니다.
CNN이 분석한 것처럼 한국은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트렌드를 선도하고 군사력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력의 영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세계 유력 외신 중 하나인 CNN이 한국을 극찬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인류와 코로나는 공존하며 살아가게 되는 코로나위드의 세계가 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환영받는 방역 모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이 선결적인 입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많은 아시아인들은 중국인으로 오인받아 인종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아시아인 혐오로 많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뉴스가 매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SNS와 세계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는 한국인이 원치 않는 피해를 당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에 도움을 준 국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 대응에 많은 도움을 준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국이 차별을 받는 것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한국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 많은 중국인은 뻔뻔하게 미국에서 한국인 여권을 들고 한국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외모만 보고 구별하는 방법을 모른다. 난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다. 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여권은 중국에서 3천에서 4천만 원의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의 주요 국가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프리패스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체코의 경우는 태극기가 붙은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가 따로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유럽을 제외한 7개국만 입국 심사 없이 통과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공항 역시 한국인은 스마트 패스로 바로 통과가 가능하며 두바이의 경우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으로 입국 심사 없이 여권만 스캔하면 바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한국어로 된 시험지를 주고 한글로 답을 써서 정답을 적어야만 입국이 가능할 정도로 사실상 한국을 동북아시아에서 최상의 국가로 분류하여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의 위상은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지만 중국인 때문에 한국인이 같이 인종차별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